혈압, 인성변화, 불면증, 가정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여기 글 쓰기가 좀 힘들건. 지금 밥 먹으면 아침에 볼만하겠지. 먹으러 쓰는 거야, 키키. 내 취미가 요리거든. 근데 마음방송 듣다가 문득 비빔밥이 먹고 싶은 거야. 대충 만들긴 싫고 먹으면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참고 참아서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낮 11시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왔지. 달걀, 당근, 호박 등등. 열심히 지지고 볶고 보리밥, 된장찌개에 달걀 후라이까지 삼색을 맞추어서 예쁜 그릇에 담고 먹기 시작했지. 너무 맛있어서 남은 재료로 한 그릇 더. 근데 다 먹을 때쯤 너무 목이 메이는 거 있지. 물을 마실까 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게? 방금 해놓고 식힌다고 넣어둔 된장찌개. 머리를 쥐어 뜯었지. 국물 없이 두 그릇 다 먹었는데.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후식이라도 맛있게 먹자. 그리고 과일을 깎고 마지막으로 차를 끓이려고 물을 끓이는데 팬 옆에 달걀이 있더라. 아주 먹음직하게. 뭐냐고? 달걀 없는 비빔밥을 먹은 거지. 나 왜 이러지? 이젠 하다하다 이런 것까지 메모하면서 살아야 되나? 자꾸 메모의 양이 늘어난다. 나이 먹는 무게만큼. 다들 잘 자. 나 왜 이러지? 나이 먹는 무게만큼 메모가 늘어난다. 다들 잘 자. 아이, 가증스러워. 이 정도면 훌륭한 선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찍이 이 건망증에 대해서 이 당대에 굉장한 업적을 쌓으셨던 우리 오마니께서는 무슨 국을 끓이다가 쫄아가지고 바닥 좀 태웠답니다. 그래가지고 물 붓고서 다시 끓이기로 하는 수 없이. 쓴맛도 나고 좀 그렇긴 하겠지만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태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물을 붓고 세 번째는 거의 오기였다 그럽니다. 자, 이거를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 끓였을 경우에 이제 정말 맛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근데 두 번을 이걸 까먹어가지고 홀랑 태워가지고 바닥에 탔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들으면 속으로 의아했던 것이 왜 자존심이 상하지? 보통이면서?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네 번째를 태워 먹은 다음 하늘을 향해서 절규를 하였다고 하죠. 오지 오스본이 달을 향해서 짓는 그 아우 이런 절규보다 더 처절한 이런 절규였는데, 나중에 건망증이 자신감이 좀 없어지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 화가 참 난처한 게 내가 까먹은 거기 때문에 남한테 이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한테 화를 내자니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메모를 해가면서 사는 습관. 자기 아내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계속 기억을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수사를 해서 추적을 들어가면서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문신을 해가면서 나갔던 메멘토 기억나시죠? 문신을 파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된장찌개 들었음. 계란 먹어주셔야 됨. 근데 이 글이 제 마음에 와서 쏙쏙 닿는 이유는 너무나 저랑 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랑 뭐가 닮은 거냐면, 첫째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비빔밥 색깔까지 맞춰서 만든다.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으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냥 대충 해가지고 대충 나 혼자 먹는 건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혼자 먹는 거지만 젓가락 밑에 그 받침대 뭐예요? 걔도 놓고 이 반찬도 딱딱 그 국물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김치나 이런 것도 김치통에 덜어서 요만한 반찬 그릇에 싹 담고 딱 차린 다음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하여간 요리를 할 때 격식 뭐 이런 거는 다 넣어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흠이라면은 안 넣어야 될 거를 너무 많이 넣는 바람에 여기다가 요걸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되려나 요 호기심 때문에 망친 경우 많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감을 느끼는 거 대충 만들기는 싫고 먹으면 후회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밥 먹으면 아침에 볼만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유혹을 이겨내는 편이세요. 유혹을 못 견디고 결국 먹고서 후회하고 다음날 애구애구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편이세요. 저는 극도로 괴로워하는 편이에요. 유혹에 이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집사람이 오빠 안 돼! 그래가지고 숟가락 뺏으면 이러면서 울고서 못 먹으면 그거는 집사람이 못 먹게 한 거니까 제가 의지를 이겨낸 것은 결코 아니죠. 저는 의지 강한 사람들하고 그다지 친하지 않고요. 그다지 편하게 친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친구 되겠죠. 되겠는데 저 자신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전 친구 삼기 딱 좋네. 이런 타입은 아닌 것 같은 게 배에 왕자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배에 왕자. 무조건 있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배의 왕자는 건강상으로도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쪽에 들어갈 수 있다는군요. 그러니까 인체의 지방이라는 거, 이 지방이 현대인들의 무슨 공적이자 천인공노할 이 최악의 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몸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방, 탄수화물, 뭐 다 이 필요한 요소들인데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배에 왕자가 생긴다라는 거는 몸의 지방을 완전히 연소시켜서 태우고 없애고 이 몸이 태워 100번 고쳐 태워 지방을 다 태워 없애서 태운다는 거는 지방을 놓고 무슨 라이터 불러 지지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해서 연소시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몸 안에 지방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왕자가 생기는 거래요. 비인간적인 거죠.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여성의 경우에도 그 지방이 비인간적으로 제거되어서 이 복부에 무슨 강변도로처럼 줄 하나 이렇게 쫙 나가지고서 엄푹 들어가 있는 분들이요. 그 관점을 인류 역사상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봤던 적은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아마 20세기쯤에나 들어와서 그것도 20세기 후반에나 그런 개념이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마릴린 먼로 사진 보셨어요? 마릴린 먼로의 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릴린 먼로의 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즘 그 사람들 난리 떠는 그 기준하고 따진다면 굉장히 포동포동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마릴린 먼로. 다리도 뭐 그렇게 울트라 슈퍼 롱다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예전의 조각 작품들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마이올의 포모나 같은 작품 보면 사과를 들고 있는 그 여인의 배가 볼록하게 동그란 곡선을 그리면서 나와 있는데 뭐 굉장히 보기 좋다 예쁘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제 처지느냐 마느냐의 차이지 문제는. 그리고 처지는 것도 그래요. 우리 엄마 배가 처졌다. 뭐 하려고 처졌냐고요. 그 우리 낳느라고 처졌지. 산후조리 잘못해서 띡띡 갈라졌지. 그러면은 100번 입맞춤을 하고 아름다우십니다 해야 되는 배가 바로 여성들의 애기 낳느라고 망가진 그 배 아니에요. 물론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산후 운동 무슨 프로그램 해서 뭐 원래대로 돌려보내네 마네 막 얘기하는데 좀 쓰잘데기 없는 생각 같기도 하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밤에 먹지 말아야지, 12시 이후엔 절대 먹지 말아야지, 1시 그래 먹지 말아야 돼, 2시 야 이거 장난 아니고 속이 쓰리구만 할 수 있어, 3시
그냥 빨리 잠이나 자야겠다. 잠자는 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4시. 벌떡 일어나서 침대에서 앉아보자. 5시. 그래서 차라리 12시에 먹고 자지, 그냥. 새벽 5시에 깍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다음날 아침에 거울 보면서, 우와, 누구세요? 하고 자기 얼굴을 보고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저의 브라더 앤 시스터. 나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 좋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위인전에 나올 만큼 독살맞게 사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이 가족들이 다 희생되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기도 한 것이 자기 꿈을 너무 일찍 접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얘네를 기르고 먹이고 이러기 위해서라면 내 꿈은 일단 접는다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 접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이고 뭐고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대업을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고 뭐 꼭 가족을 희생시켜야 위인이 될 수 있게 그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보면은 다들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은. 자, 우리는 위인전에 올라가지 말고 그냥 뭐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늘 약속하죠.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네, 운동은 항상 내일부터. 늘 내일부터 운동하고 배고프세요? 그냥 드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체중 조절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먹을 거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저 꼭 천당 가려면은 결혼 안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정욕에 불타 있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식욕에 굶주려 띠굴띠굴 굴러다니는 것보다는 한 끼 먹고 다음날 눈탱이 붙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같은 야간 생활자는 밤 12시 이후에는 소식 패턴으로 또 빛 들어오는 거 집안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침대에 들어갈 때 소음으로부터 또 빛으로부터 보호해서 숙면을 취하는 것 항상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내일부터 하지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죠 뭐 그러고 사는 게 사람 인생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감 가는 가사가 있는데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요즘 왜 이렇게 선곡이 약간 음악다방이지? 네, 식구 여러분들 가운데서 386 분들은 특히 옛날에 음악다방에서 즐겨 신청하시던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앨리스 쿠퍼의 UMA. 그 당시 DJ들의 특징은 P 발음도 무조건 F 발음을 하기 때문에 앨리스 쿠퍼가 아니고 앨리스 쿠퍼가 되겠어. UMA 보내드리겠습니다. UMA not movie star, warrior is warrior. 뭐 이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Till the passion starts to rise, I wanna take you to heaven. That would make my day complete. But you and me ain't no movie star. What we are is what we are. We share a bed of loving and TV. Yeah. That's enough for a working man. But what I am is what I am. Now tell you, babe, well, that's enough for me. Sometimes when you're asleep and I'm just staring at the ceiling,
에스쿠파의 유엔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가사는 듣고 보니까 괜찮기는 한데 당신과 나는 뭐 무비스타도 아니고 그냥 우리인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게 우리가 가진 것이고 다 좋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락스타잖아. 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여직원들에겐 다이어트의 열풍이 불고 있어. 난 그냥 통통한 사이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엄마도 살 빼라고 옆에서 닥달하지 않으셔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그닥 들진 않거든. 그리고 내가 봐도 우리 회사 여직원들이 그리 살이 찐 편이 아니야. 오히려 평균에서 약간 아래라고나 할까? 아무튼 우리 회사 여직원들 중에서 나랑 한 분 빼고는 모두 다이어트에 돌입했어. 대단해. 다이어트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 덴마크 다이어트, 양배추 스프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많이 시도를 하는데 역시나 의지 부족인지 일주일을 가지 않더라고. 그러던 중 두둥 누군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침과 약을 먹고 한 달에 거의 10kg를 뺐다는 거야. 그래서 다들 지금 거기 나가고 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싸냐면 조금만 보태면 100만 원이 되지. 내가 볼 때 그리 빼지 않아도 될 살을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을 들여서 뺄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 게다가 그게 밥도 엄청 조금 먹어야 돼서 차라리 침 안 맞고 약 안 먹고도 밥 그 정도만 먹으면 한 달에 10kg 빠질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군것질을 잘하던 그녀들이 핏기 없는 얼굴로 쓱 지나면 당근만 먹는 걸 보자니 마음이 짠하더군. 우리 엄마 같으면 난리를 칠 텐데 그녀들 엄마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신다네. 우리 엄마 이상한가? 나 너무 반강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녀들이 다이어트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결론은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라는 사실이 좀 그래. 결국은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살을 깎는 고통을 참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가? 이쁨은 금상첨화겠지만 여전히 여자는 무조건 외모다라는 느낌 버릴 수가 없네. 물론 나에게 남자는 외모지. 아무튼 여자는 이렇게 남자들 위해서 애쓰고 용쓰는데 남자도 그런가 싶어. 참 마왕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한 거야? 무척 궁금하군. 아마 마왕의 산체험을 말하면 다들 또 그 다이어트 방법을 따르겠지? 어찌됐든 그녀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긴 했으니 성공하기를 바라야겠어. 근데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별로 없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려나?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요? 만일 남성이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 고를 수 있는 여성이 뚱뚱한 여자와 마른 여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면 남자들은 90%의 확률로 뚱뚱한 여자를 택한다고 합니다. 그 뚱뚱한 쪽이 마른 쪽보다는 항상 성적인 매력 쪽에서 더 많은 느낌을 던져주게 돼 있고, 옛날에 왜 루벤스 시대의 그림들 보면 풍만하신 아주머니 분들이 나와 계신데 솔직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약간 똥땡에 가까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풍만하고 아름다운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저 사람 말랐다, 저 사람 쪘다 이 기준은 후천적이라도요. 그 사회 그 시대 그 문화 기준으로 봐서 요 정도는 돼야 라는 기준을 자꾸만 설정을 하는 건데, 또 희소가치라는 것도 있게 마련이어서 그 사회에 뚱뚱한 사람이 9명, 안 뚱뚱한 사람이 1명이면 안 뚱뚱한 사람 쪽이 예쁘다 멋있다라는 걸로 치게 되는 거고, 그 사회가 90%가 마르고 10%가 뚱뚱한 사람이면 뚱뚱한 게 멋진 거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뭐. 왜냐하면 예쁜 거 멋있는 거는 그 사회에서 항상 소수래야 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예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못났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게 정말로 안타깝게도 우리 북쪽의 동포들도 지금 그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배에 나온 사람이 더 선호되고 뚱뚱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그런 기준이 많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인류 옛날 시절부터 그랬다 그래요. 그 뚱땡이 비너스 아시죠? 배 이렇게 뿔랑 나와 있고 가슴 뿔랑 나와 있고 팔다리 있고 얼굴은 없고, 그게 비너스인 이유는 이제 인류는 옛날에 못 먹고 음식이 남아돌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금도 지구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때는 몸에 잉여 지방질을 축적해서 뚱뚱해지는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름다움으로 가는
예, 최종적인 출구였대요. 그러니까 뚱뚱한 게 왕이었던 거고, 예, 말로 막 이런 거는 빈티, 못 사는 거, 지위 낮음, 예, 천함, 뭐 이런 거의 상징이었던 거죠. 지금은 거꾸로 돼서 이제 마른 사람들의 목에다 힘 빡 주고서, 예, 자랑 굴러다니겠다 이러고 힘 주고 다니는데, 이거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사실 따져보면. 그래도 재밌는 사실인데, 뭐,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그거를 제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북쪽 동포들의 그 지도자분들을 보면은 다들 좀 체중이 좀 나가는 상태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비슷하대요. 프랑스의 역대 왕들을 보면 엄청나게 폭식을 해서 하루에 뭐 8끼, 10끼 이상, 그것도 매 끼니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서 체중을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야 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어 프랑스 민중들은 굶주리는데 자기네 왕은 이렇게 뚱뚱하다면 우리는 굶주린데 저 혼자 잘 먹고 저렇게 퍼질러가지고 뚱뚱해지고 이러면서 화를 낼 것 같은데 안 그렇대요. 참 대중이라는 게 묘하죠. 대중들은 막 배를 굶고 굶주리고 갈비뼈가 앙상한데도 자기네 왕이 이만큼 뚱뚱하면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다는 그 얘기라서, 이 뚱과 빼빼 사이에서는 온갖 희한한 일들이 참 많고 요지경 세상인 것 같고, 무슨 뭐 어느 학교를 나왔네, 어느 회사를 다니네, 이렇게 보면 머리가 좀 비었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들도 살 빼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온갖 야매 사기꾼들한테 다 속아서 희한한 거 사드리고 온갖 사기 당한 사례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요지경 속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최근에 우리 집사람 음식 해먹이다가 또 체중이 또 불었어요. 지금 다시 또 빼야 되는데 춥겠다 진짜. 이제 포기해버릴까. 다시 좀 불었고요. 저는 어떻게 뺐냐면, 저는 비만 클리닉에서 정식으로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치료받는다라는 게 무슨 뭐 침을 맞아 무슨 약을 먹어 이런 게 확실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운동량 지금 어떻습니다, 음식량 어떻습니다, 그리고 딱딱딱 체크를 해주니까 전문가가 옆에서 트레이닝을 아주 코스를 옆에서 딱딱 봐준 거죠, 눈금을.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체중이 15kg를 쪘다가 빠졌다가 이런 거를 서너 번 이상을 반복했어요. 서너 번이 뭐야? 7, 8번? 근데 그게 3번 이상 그렇게 체중 이동이 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살이 빠지거나 이런 게 잘 안 된다는군요, 자연적으로는.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런 체중 이동이 있었다는 거는 일생 전체에 걸쳐서 건강이 나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뚱뚱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고 나이 들 때까지 그 체중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니 그런 체형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러고 살았는데 그걸 뭘 또 빼빼를 만들어 보겠다 억지로 잡아 뺀다, 그랬다가 병 생기는 수도 있다 그럽니다. 저는 특히 이런 노래 녹음할 때 힘을 좀 늘린답시고 체중 이꼴 힘이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와구와구 먹어가지고 늘려가지고 녹음을 하고 공연하고 TV 나갈 때 빼고 이런 전술을 여러 번 썼었는데, 확실히 체중이 좀 있으면 노래 부를 때 힘 이렇게 퍽퍽 치는 건 붙어요. 그럼 몰랐지. 그게 그렇게 건강에 치명적이고 나중에는 그 체중으로 픽스가 되는 건지 알았으면 안 했을까. 나중에 후회해도 늦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담배 피면 물론 건강에 나쁘고 백해무익하지만 꺼리낌 없이 담배 핀 처칠 같은 사람은 그 씨가 입에다가 물고 줄줄이 살다가 80살, 90살 우리 기준으로 막 벽에 칠 때까지 그러고 다가 뭐 멀쩡 건강히 살지 않습니까? 조바심 가지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체중이 이 정도면 내가 병 걸릴 거야. 나 이러면 안 돼. 라든가, 언제 살 빼라든가, 막 이런 조바심이, 그런 거 암 걸립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먹을 거면 편하게, 에라! 라는 말을 던진 후에 먹는 것이 한 젓갈 한 젓갈 넘기면서 괴로워하면서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역시 예전 음악다방 시절에
선파덕 또 그 이선 분들한테 무교동 명동다방에서도 대단히 사랑받던 락의 클래식 넘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에피소드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생이라고 뻥치고 음악다방의 DJ로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때는 음악다방이라는 장소가 거의 3열회에 가고 있던 마지막 끝물이었었어요. 노래 듣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노래 틀면서 일단 발음이 연락 잘 휘어야 돼요. 무조건. 5번 테이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고전 넘버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약간 음악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제 예상이 벗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3번 사실은 옛날에 음악다방 DJ 할 때 뭐 이런저런 장난스러운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킹크림슨 에피타프를 듣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사실 이 노래만큼 분위기 확 가라앉는 노래가 몇 곡이 없어요. 에피타프 묘비명 가사에는 Confusion will be my epitaph 혼돈이 나의 묘비명이 될 것이며 무슨 거의 요한 묵시록 정도의 수준이 되는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시가 피트 센펠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로버트 프레이비 이끄는 킹 크림슨 내에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훗날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에서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그렉 레이크가 보컬을 맡았고 참 대단히 무거운 노래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사 보면 너무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알쏭달쏭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음악이긴 한데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의 도움군이 불안하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뭐 내용에 딱히 뭐가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런 걸까? 요즘 막 불안하고 왠지 안정이 안 되네. 분명히 이제까지 내 뇌에서 흐르던 뇌파가 확 뒤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것 때문일까 이 불안은? 난 서울에 사는 24살 공익이야. 나름대로 공익이라는 변종 군복무의 수혜로 집에서 탱자탱자 잘 놀고 있지. 주로 컴퓨터 게임과 테레비로 하루를 때우곤 해.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얼떨결에 브레이크 인사이드라고 레고 만드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이트를 들어갔어. 멋있더라. 레고로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 그래서 나도 옛날에 가지고 놀던 레고를 꺼내서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여기저기 마트도 다니고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집에 있던 장난감을 총동원해가지고 놀다 보니까 잊으려고 했던 게 떠올라 버렸어. 그건 아마 내 자신이라는 걸까? 난 오랫동안 지쳤어. 그리고 무서웠지. 그래서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내 자신을 지우려고 들었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속마음은 안 털어놓고 꽁 해가지고 멍청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살았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세월 속에서 이도저도 아니게 무기력해진 내 자신을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참 이상해. 이렇게 정말 나다운 시간을 가질 때마다 왜 이렇게 가슴 한켠이 갑갑한 걸까? 그건 내 지나온 가장된 패배주의에 대한 질책 같은 걸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혼란스러워.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질문을 하신 분도 막 이런 불안은 뭐야? 라고 이야기하셨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야? 라고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하는 일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라면 술잔을 부딪히는 거죠. 뭐 한잔해라. 그런데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말 안에 사실은 되게 정교한 논리나 뭐 어떤 기상천외한 방책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악 계속 청승이야. 여기까지.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고민도 아니었을 텐데 올해 25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좀 신중해지는 것 같아. 25이 됐는데 사람이 신중해지는데 저는 38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촐랑거리죠?
그래서 고민이 생겼는데 친구들한테 하소연 좀 하고 상담 좀 들어보려고 해도 이젠 다들 자기 갈 길이 바빠서 서로 고민 들어줄 여유가 없어 보여. 특히나 내가 생각하는 고민이 결혼이라든가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물음표 남자 문제인 거야. 지금 현재 교제 중인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사람도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할 순 없는데 얼마 전에 친구랑 술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 거기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가끔 전화통화 정도 하는 사이인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그냥 이 사람 끝내고 저 사람 만나면 되지 하는 건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둘 다 잘해주는데 물론 지금 마음이 가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지만 첫 번째 사람도 마음에 걸리고 마음은 잘 알아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한다면 첫 번째 사람한테는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어. 다들 취업에 결혼에 이런 것만 생각해서 내 얘기를 네가 애냐 그러면서 넘겨버리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고민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좀 복잡하네. 좋은 상담 부탁할게. 좋은 상담. 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정직하게는 얘기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역설인 것 같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담은 이건 누군가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상담이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누군가 다른 한 사람과의 시간들을 끝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결정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어야 하지 주위 사람들 얘기 듣고 막 일로 마음 쏠렸다가 주위에 강압에 못 이겨 또 마음 절로 쏠렸다가 이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라는 상황이 인간이라는 게 참 생각해보면 가냘프 초라한 막 이런 동물인 게 후회 안 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어떻게든 후회는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회가 오느냐 안 오느냐라는 기준도 자기의 노력보다는 운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최소한 나 자신의 결정이었다면 온전한 나 자신의 의지였다면 누구 주위에 원망할 데도 없고 분한 것도 없고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라는 전제가 남는데 남 얘기를 듣고서 뭐 이쪽이 더 좋을 것 같다 저쪽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한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을 그래도 최대한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뭐 왼수가 진 건 아니니까 그리고 헤어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오래오래 상처를 남기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그런 마음들이 온전히 전달이 되고 뭐 왼수진 건 아니지만 하여간 끝내야겠다 하는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거는 특별히 남들한테 배운 어떤 스킬이나 테크닉 뭐 이런 게 존재하고 있어서 그거를 배워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런 과정을 그거를 뱃속에서 이미 누군가랑 빠이빠이 하는 과정 다 익혀놓고 배워놓고 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처음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은 다 어렵고요. 막막한 것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충고도 사실은 요거예요. 누구나 어려워해요. 그런 걸.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누군가를 만나서 헤어지게 이거를 수십 번 반복한 사람도 이런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몰차게 하거나 무성의하게 끝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무책임한 형태로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양갓집 사이에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사이의 문제라면 조금 더 그 책임은 가벼워지지만 어쨌든 누군가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법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책임질 게 없다 그래도 도의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나랑 사귀었던 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짐을 피하려고 들지 않고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니까 하고 그걸 짊어지고 온전한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서 끝을 맺고 제대로 하고 싶다면 역시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무책임하게 그냥 픽
해버리고 나면 그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아프거든요, 외려. 그리고 그건 또 어떤 결과를 낳냐면 나중에 자기가 같은 꼴을 당했을 때 남 눈물에 눈물 나겠으니 내 눈물에 눈물 나는구려라는 이 대중음악 가사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그 가사가 저릿저릿 닿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도 결론은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너무 기술 부리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왜냐면 당신 누군가하고 좋아하고 오랜 세월을 지냈어도 다른 누군가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으면 그게 죄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권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이러고 갈 거니까 너는 아웃 뭐 이럴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뭐 사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기술이 모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담감과 무게감과 후회에 대한 두려움과 내 마음의 짐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짐을 힘들어해서 생기는 문제지 이게 뭐 기술이 없어서 뭐 차마 말 못해서 이런 저는 아니지 않겠어요? 웃으면서 떠들라 그랬는데 오늘 킹크림슨 에피타 한 방으로 분위기 착 가라앉아버렸다. 진짜 노래하는 곡 위력이 세네. 이것도 제가 음악도방 DJ 하던 시절에 꽤나 인기 있었던 노래인데 두 연인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Torn Between Two Lovers. 메리 맥그리거의 노래인데 그 당시에야 이제 대비리를 가장한 고등학생이었으니만큼 이 노래 별로 안 와닿았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좋더군요. That doesn't mean I love you less. And he knows you can't possess me, and he knows he never will. There's just this empty place inside of me that only he can fill. Torn between two lovers, feeling like a fool. Loving both of you is breaking all the rules. Torn between two lovers, feeling like a fool. Loving you both is breaking all the rules. You mustn't think you failed me just because there's someone else. You were the first real love I ever had. And all the things I ever said, I swear they still are true. For no one else can have the part of me I gave to you. Torn between two lovers, feeling like a fool. Loving both of you
아이가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 태어나기도 전에 아기가 작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3.2kg 정상 체중이래. 근데 심장에 물이 차고 간에도 이상 징후가 있고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생겼나 봐. 8개월인가 9개월 때 다시 검사를 하더니 다운 증후군 증세가 나타나더래. 우리 둘째 며칠 뒤면 검사 결과 나오는데 아무 이상 없겠지? 수술로 꺼내는데 눈 사이가 넓어서 다운 증후군인가 그러더래. 우리 애 아무 이상 없겠지? 인큐베이터 안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울부짖는 애기 생각밖에 안 나네. 빽빽 울다가 살며시 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진 않겠지만 톡톡톡 그만 울어 이쁘지 이모 왔어 소리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그때부터 조금씩 울음이 잦아들더니 이내 잠이 들더라. 나쁜 놈, 온갖 욕먹고 태어나는 거면 이왕이면 건강하게는 나오지 왜 아픈 몸으로 나와서 고생이니. 아프지 말아라. 너한테는 너만 바래오던 7살 형이 있잖아. 그리고 부모님도, 그리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보모스런 이모도.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라도 행복감을 느꼈으면 한다. 근데 막 사내아이래. 다들 딸을 바랬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아프지만 말았으면. 마왕님도 건강한 아이 낳으세요. 마왕 충성. 이 늦은 시간에 지금 깨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잔업도 있고 밤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백수인 분들도 있겠지만 고민 때문에 근심 때문에 평소에 눈 붙이던 시간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노래 가운데서 It's alright 괜찮아요 보내드릴게요.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래도요.